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인데요. 자, 이게 실제적인 전략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매매 타이밍 관련한 거.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뭐 이렇게 매매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는 거지만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뭘로 잡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해외 ETF이기 때문에 환 관련한 수익, 그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짚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제가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타이밍인데요. 일단 타이밍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매매할 때도 손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이게 어떤 게 잘 맞고 어떤 게 잘 안 맞는다는지. 본인 이제 개개인 스스로 들었던 선호도에 따른 것뿐이지 모든 구간에 다 잘 맞는 지표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서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볼린저 밴드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볼린저 밴드는 굉장히 간단한 확률 개념을 도입을 한 지표입니다. 이 주가가 이 수준이면은 싸다, 아니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 심리를 시각화했다라는 점에서 매매 타이밍 잡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주가 지수와 볼린저 밴드를 크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중간에 보시는 이 검은색 두꺼운 선이 이 주가 지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게 되는 얇은 회색 선이 두꺼운 색의 2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아래 위쪽에 있는 양 가쪽의 선 4개가 볼린저 밴드를 나타냅니다. 이것만 이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위에 있는 회색 선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주가 지수가 이 선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자주색 선은 지수가 이 선을 뚫고 내려갈 확률 역시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수가 맨 윗선에 닿으면 보유 종목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아래선에 닿으면은 매수 혹은 비중 확대하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적중률이 높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볼린저 밴드를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에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도 계속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수나 종목이나 이 특정 시점에서 오르고 내릴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2100이나 뭐 2200 가면 주가 지수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때 뭐 환이,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외국인들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2200에도 가열차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싸다 싸다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나 종목에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어떤 거에 적합하냐? 이 평균을 사이에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지표에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기가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강의 시간에 들으셨던 변동성을 한번 주가 지수가 빠지면 확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균 회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들, 아니면 환율도 그렇죠. 환율도 이렇게 가둘이 딱 쳐진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율이 어떤 발산형으로 막 움직이게 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어떤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밴드 플레이, 그러니까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얘도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표예요. 그리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출하는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소위 보는 PE 레이쇼, 이런 것들을 되게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 ETF나 지역 ETF의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을 할 때 이 주가 수익 비율을 사용합니다. 아래 차트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이머징 아시아 ETF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은색 두꺼운 선이 뭐냐면 이게 PE 레이쇼입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PE 레이쇼가 쭉 내려왔을 때 이 EM 아시아 ETF를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실제 파란 그 밝은 하늘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EMRC의 지수도 실제로 반등을 하죠. 그래서 쭉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그 파란색 선까지 상승을 했을 때 딱 매도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뭐 횡보하거나 내려오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P/E 레이쇼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매매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적 지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업종이나 이 스타일링 ETF 매매 타이밍을 고려를 하실 때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정책들은 중장기적으로 해당 종목들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시절에 그때 막 그 배당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줄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막 이제 그 준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배당 관련한 주들이 거의 한 2년 정도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이제 그때 한국 ETF 그 배당 ETF를 사셨으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들 뭐 그때 신영고 배당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비근한 사례 한국 사례가 그렇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정 정책 얘기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인프라 ETF들이 굉장히 장기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하나유비에서 있기 전에 맥코리에 있었는데 그 맥코리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붐을 업어서 제가 맥코리 글로벌 인프라 쪽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막 올라오고 있던 중이고 굉장히 꾸준한 시세들을 보여서 아주 이제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금리 기조에 뭐 기업 친화 정책들이 겹치면서 배당 ETF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의 영향력 및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환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 앞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그 해외 ETF 투자하셨을 때 수익률을 이렇게 좀 발라내서 보시게 되면 매매 손익, 평가 손익, 그리고 배당 수익 이뿐만 아니라 환 수익률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환이 조용할 때는 수익률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한번 크게 움직이면 뒷부분이 수익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환율이 투자하는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수익률이 더 나오니까 땡큐 이러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하고 가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환은 굉장히 잘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해외 자산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 자산 계속 한참 좀 오래 보고 있다가 그 해외 자산 보면 헷갈려요. 환이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원칙을 잡고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하는 통화가 강세면 이익이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일본 ETF인 EWJ. 자, 이제 제가 그 종목 코드, 티커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편하니까. 일본 ETF인 EWJ를 사서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밑에 1단계, 2단계 보이시죠? 그걸 이제 주의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로 먼저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죠.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바꾼 달러를 또 엔화로 바꿔서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죠. 이거는 1번은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인볼브 되시는 부분이고 2단계는 ETF 운용사에서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EWJ를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내가 투자하는 통화가 강세면 되니까 자, 이런 케이스를 상정을 해보죠. 달러가 강세면 이익이죠. 내가 원화에서 달러로 투자하니까. 그러면 이익이고 거기다가 엔화까지 강세면 이익 폭이 훨씬 커질 겁니다. 근데 일단 매수하기 전에 환 방향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앞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1단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익인데 2단계에서는 손실이 예상이 돼요. 제가 아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은 상대적인 거라서 달러가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 통화인 엔화는 약세를 보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EWJ는 환 노출이에요. 근데 EWJ가 아니라 DXJ라는 환 해지형 ETF를 사서 2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손실을 방어하고 1단계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 환 손실을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환해지 ETF를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1단계에서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단계에서 환 해지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달러를 환전한 금액만큼 그만큼의 원달러 선물을 그냥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했던 시점에 나의 원화의 가치로 그냥 그 미국 수익률을 먹는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기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이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2012년도에 저랑 같이 있었던 이제 매니저가 모 연금에 있는 해외 주식 자금을 운용을 하다가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길래 표창을 받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나는 그냥 이제 선진국 지수를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환 해지에서 이익이 나서 되게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2012년 당시에 어땠었냐면, 당시에 한국 금리는 한 3% 정도 됐어요. 3% 초반대. 그리고 미국은 0.25%였어요. 한국이 금리를 많이 주니까 원화가 비싼 돈이고, 이 금리가 돈값이지 않습니까? 그 시쳇말로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원화는 비싼 돈이고 달러는 싼 돈이에요. 그래서 원화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거니까 비싼 돈을 팔아가지고 싼 돈을 사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포지션이죠. 비싸게 팔아가지고 싸게 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그 금리 차이만큼 투자자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로직을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펀드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이 두 금리 차가 얼마입니까? 3% 초반대랑 0.25 빼면 거의 한 3%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리 차이만큼 투자자가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얼추 거의 한 2년 됐으니까 그냥 BMW 6% 그냥 아웃퍼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표창도 받고 굉장히 부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 고객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인 고객분들도 이제 굉장히 그 좀 큰 자금들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해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약간 이제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국내 주식을 그냥 투자하시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달러 강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례를 보시면서 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들을 몇 개를 보시면 좀 이렇게 그 고객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훨씬 좀 이렇게 그 좋으실 것 같아요. 좀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색 선, 이거 보이시죠? 세로로 그어져 있는 그 사이 구간이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3년 정도예요. 그 구간 사이에 MSCI 일본 지수는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일본 지수의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EWJ는 절반도 못 올랐어요. 30% 정도 낮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느냐를 한번 찾아봤더니, 일본 총리 아베가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 난 걸 보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우리가 자산을 다 사드릴게. 이 돈 풀 테니까 그냥 경제를 일단 부양을 시키자. 이러다 보니까 그 덕분에 무조건 사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밑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쫙 올라가는데 이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 대비 엔의 가치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건 월은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3년 동안 50%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는 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50%나 하락했다는 겁니다. 가치가. 그래도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환율 폭락 때문에 일본 제품이 굉장히 싸져서 일본 제품들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일본 여행도 엄청나게 많이 가고, 그리고 뭐 걔네들이 생산하는 뭐 전자제품 많이 사고, 물론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N저가 됐어도 별로 사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럴 때 환 해지 ETF인 DXJ, 그러니까 EWJ가 아니라 DXJ를 샀더라면 70%에 가까운 수익을 그대로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는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통화의 약세 케이스이고, 이럴 때는 환 해지 ETF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관한 예로 올해 초부터 3월까지의 이제 사례를 들어봤는데 이 빨간색 선으로 그어놓은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 부분에서 자, 올해 초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잘 아시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플러스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15% 이익이 났어요. 거의 더블 정도 이익이 난 거죠. 뭘까요? 그동안 발생한 이벤트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너네가 너무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가 수출을 잘 안 되니까 너네가 알아서 원화를 강세를 시켜라. 우리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미국의 헤게모니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는 강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통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달러에서 원화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를 하는 통화인 원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얘네들의 수익이 더 났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투자 통화인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이익이 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항상 보면 이런 플레이들을 해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도 보지만 환도 양쪽을 다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 외국인들의 플레이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그 많이 어떻게 되나 손해를 많이 봤지만 우리도 이제는 ETF가 있으니까 해외 시장에서 이런 플레이들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해외 투자에 응용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마지막 사례로 이머징 아시아에 투자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것도 이제 그 2017년 사례인데요. 약 3개월 동안 이제 아까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기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올해 초에 3개월 동안 달러로 계산한 이머징 아시아 수익률은 한 10%인 반면에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은 3%밖에 안 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앞에 사례 2번이랑 동일한 케이스를 테스트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의 어떤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환도 항상 이제 상대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진 케이스인데 결국 이럴 때는 환해지를 해서 투자를 했더라면 더 유리한 케이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왼쪽 차트는 일본 시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정색 선인 N달러가 하락하는 엔화 강세 국면에서는 환 노출형인 EWJ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N달러가 이렇게 반등하는 상승하는 약세 국면에서는 환 해지형인 DXJ를 매수하시면 되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른쪽 차트는 유럽 시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색 선이 다 환율입니다. 이 유로가 강세일 때 그때 환 노출형인 IEV를 보시고요. 그리고 약세일 때 환 해지형 ETF인 HEDJ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환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의 현재 수준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를 씁니다. 왜냐? 평균 회귀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그 이런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걸 어렵지 않아요. 그 하금토 HTS에 가서 보시면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티 차트에서 환을 가지고 끌어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그 세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세팅을 하시면 딱 요거랑 똑같은 차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구현하시기 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시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최근 몇 년간 환율이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유로 달러 차트인데요. 이게 박스권이 한 번 형성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 같은 이런 큰 이벤트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왼쪽에 있는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박스권 등락폭이 오른쪽 유로 달러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반면에 얘는 10%가 돼요. 굉장히 큽니다. 2%와 10%. 이거는 이제 좀 아쉬운 얘기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국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 저점이나
고점에 위치를 해 있는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매매 신호에 민감해지시면서 환해지 ETF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환노출형 ETF에 투자하실 거냐 이거에 그 타이밍 잡는데 한번 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